여러분, 중국 부동산 붕괴가 정말 우리 집값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계세요. 근데 정확하게 뭐가 위험하고 뭐가 안전한지 아시나요? 오늘은 추상적인 우려가 아니라 구체적인 데이터로 우리 부동산 자산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해놓고 경제학 박쥐가 설명하는 내용 끝까지 봐주세요. 자, 우선 중국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부터 봐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 부동산은 5년째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1년 헝다 파산 위기 이후 지금까지 말이에요. 최악인 건 뭐냐면요, 전문가들도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중국 경제 최고 당국자였던 러우지웨이 전 재정부장이 최근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산업이 현재의 침체 국면에서 극적인 반전의 전기를 마련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5년 동안 이 추세는 이어질 것이다. 이건 2027년까지 계속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그럼 지금 중국에서 구체적으로 뭐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S&P 글로벌이 최근에 발표한 예측을 보면 올해 2025년에 중국 부동산 판매가 8% 추가 하락하고 내년 2026년엔 6에서 7% 더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올해 2025년에 중국 부동산 판매가 8% 추가 하락하고 내년 2026년엔 6에서 7% 더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봐야 할 게 바로 중국의 건설사 연쇄 부도 가능성입니다. 여러분, 헝다 다음 비구이 위안, 완커 이런 회사들 들어보셨나요? 이들이 모두 채무불이행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비구이 위안은 중국 1위 부동산 개발업체였는데요. 37억 위안, 약 900억 원짜리 채무를 지고 구조조정 협상 중입니다. 완커는 시장 점유율이 2021년 3.4%에서 2025년 1.77%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정부가 한 번도 이런 회사까지 구제하지 않으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게 정말 한국의 우리 부동산에 직접 영향을 미칠까요? 이건 여러분이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입니다. 일단 직접적인 투자 손실은 생각보다 제한적입니다. 한국 금융기관의 중국 부동산 관련 노출도가 크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간접적 영향은 훨씬 심각합니다. 첫 번째, 중국 자본의 한국 부동산 투자 급감입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중국 부자들이 본국의 부동산 위기를 피해서 한국으로 자본을 옮기고 있거든요. 특히 최근 몇 개월간 중국인의 서울 부동산 매입이 급증했습니다. 6월 대출 규제 이후 중국인 매입이 23.7% 늘었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중국 경제가 더 악화되면 중국 정부가 해외 투자를 막을 수도 있거든요. 두 번째, 더 심각한 건 우리의 수출 감소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대해 중국 수출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전체 수출의 약 20% 수준입니다. 여전히 최대 수출국이에요. 중국 경제가 2% 하락하면 한국 성장률은 0.5에서 0.7% 떨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계산입니다. 특히 반도체, 화학, 기계 같은 우리 주력 수출품은 중국 의존도가 40, 50%에 달합니다. 그럼 이게 부동산과 뭐가 상관 있냐고요? 여기가 중요한데요. 한국 경제가 위축되면 소비자 심리가 약해집니다. 금리도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럼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지역별로 다릅니다. 수도권 강남은 안전자산으로 평가받아서 약한 내려가거나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 중소도시 아파트는 직격탄을 맞습니다. 세 번째 위험 요소는 한국 건설사의 연쇄 부도 가능성입니다. 우리나라 건설사들은 어떤 상황일까요? 일단 대형 건설사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중견 건설사들은 심각한 위기에 처했어요. 2024년 1분기만 해도 9개의 건설사가 부도 처리됐습니다. 이건 201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미분양이 6만 가구를 넘고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도미노 부도가 시작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꼭 이해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중국 부동산 붕괴가 한국 부동산 붕괴를 직접 초래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중국과 우리는 금융 연계도가 낮거든요. 중국 부동산에 투자한 한국 펀드나 보험사 손실도 크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간접적인 경제 위축이 장기화될 가능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여러분, 집을 팔아야 한다거나 대출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현명해야 합니다. 첫 번째, 지역 선택이 중요합니다. 수도권 강남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에요.
글로벌 금리 사이클이 바뀔 때마다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지역이거든요. 지방이라면 단순히 투기 목적이 아닌 실제 거주용으로만 구매하세요. 두 번째, 대출 비중을 줄여야 합니다. 여러분, 금리가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모두 금리를 인하할 것 같거든요. 그럼 대출금이 줄어드는 건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경제 위축 시기에는 신용 등급에 따라 대출을 더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세요. 세 번째, 중국 자본의 변동성을 모니터링하세요. 정부가 해외 투자를 갑자기 막으면 수도권, 특히 강남 아파트 가격에 일시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죠. 기존 가격대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중국 부동산 위기는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장기 구조 변화입니다. 인구 감소, 도시화 정책, 과잉 공급, 이 모든 게 동시에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글로벌 경제 흐름에 영향을 미치면 한국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요, 우리는 이제 기회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 중국이 부동산에서 손을 떼는 만큼 기술, AI, 신에너지 같은 분야로 투자를 몰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첨단 기술 산업이 중국 GDP의 19%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돼요. 이게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한국 반도체, 배터리 산업이 다시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 부동산이 안전한가라는 질문에 단순히 네 또는 아니오라고 답할 수 없어요. 위치에 따라, 시기에 따라,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확실한 건요, 막연한 공포에 휩쓸려서 잘못된 결정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데이터를 보세요. 우리 경제의 한계와 기회를 동시에 봐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강남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그 자산이 앞으로 얼마나 유지될까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조언은 이겁니다. 과거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강남 부동산은 기축통화 자산처럼 작동했습니다. 물론 그때마다 일시적 하락이 있었어요. 근데 회복했어요. 지금도 중국 부자들이 우리 부동산을 계속 찾고 있다는 게 그 증거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 경제가 정말 급락하고 한국 경제까지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는다면 그래도 전망은 비관적이지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술력이 있고 정부 정책 수단이 있고 무엇보다 국제 신용도가 있거든요. 이건 중국과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부동산을 무조건 팔거나 샀거나 할 때가 아니라 현명하게 판단할 때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의사결정을 하세요. 강남에 사시는 분이라면 당분간 유지하세요. 지방에 사시는 분이라면 실제 거주 목적인지 투기 목적인지 구분하세요. 대출 비중이 높다면 차입금을 줄이는 걸 우선순위에 두세요. 중국 부동산 붕괴는 우리에게 위기인 동시에 기회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번의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현명해야 할 뿐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고 경제학 박쥐 계속 지켜봐 주세요.